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 리더는 최훈입니다. 지난번에 12번 강론에 이어서 13번째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론의 주제는 나파밸리에서 나는 와인, 즉 이걸 흔히 이 집의 이 셀링 포인트로서 정상의 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타이틀을 나파밸리의 정상의 와인을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전에 우선은 나파밸리가 어떤 곳이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와인을 이야기할 때 흔히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어휘 가운데 하나가 나파밸리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같이 경계선상에 있는 소노마가 이처럼 캘리포니아 저 북부 해안 AV이기도 한 나파밸리 와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와인의 산지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이름이 높게 알려져 있나 하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나파밸리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륙으로 동북쪽으로 약간 한 1시간 반 정도, 약 10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와인 산지가 나파밸리입니다. 중심 이 카운티입니다. 카운티의 중심 도시는 욘트빌입니다. 근데 이 나파밸리의 와인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산지로 돋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아마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1848년에 골드 러시라 그러죠. 황금 캐는 일이 그냥 쏟아져 나오면서 동부에서 서부로 숱한 사람들이 황금을 쫓아서 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948년에서 1949년에 들어서면서 그 황금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고갈되면 이건 폐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숱한 사람들이 새로운 이주지를 찾고 생산물을 찾기 시작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와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와인의 선각자라 할까, 찰스 크루거라는 양반이 프랑스의 포도 품종을 갖고 들어와서 최초로 상업적인 와인을 만든 것이 1861년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크루거가 와이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숱한 거기 폐광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번의 이 러시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실버 러시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즉 나파밸리 안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그 언덕에서 이렇게 은광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붐이 일어났다. 이게 또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이 모여드는 계기가 있었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계기에 따라서 숱한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까 와인도 자연스럽게 소비가 일어나고 그 소비 가운데서 찰스 크루가 가장 새로운 하나의 스타일로 와인을 빚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1961년에 로버트 몬다비라는 하나의 전설적 인물이 이미 작고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사실은 오늘날 나파밸리 와인을 새로운 이 퀄리티 와인 그리고 귀족의 와인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나파밸리 와인이란 저 캘리포니아 와인은 그저 하나의 저그 와인, 이렇게 큼직한 술잔에 그냥 부어서 마시는 그러한 와인으로 이렇게 치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로버트 몬다비가 욘트빌에다가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를 만들고 거기에 가장 훌륭한 와인을 생산하면서부터 캘리포니아 와인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면서 흔히 캘리포니아 와인을 새로운 프랑스에 버금가는 귀족의 와인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곁들여서 나파밸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 나파밸리와 나파 카운티 이 두 용어를 혼돈을 가끔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혼돈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파 카운티의 전 지역이 나파밸리와 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파밸리가 해발 한 800m까지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야카마스 산맥하고 바카 산맥이 이렇게 부채꼴형으로 산지를 감싸고 있고, 토양은 충적토, 자갈, 배수가 좋은 자갈, 그리고 화산토 등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와인이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지라드라는 와인 생산자가 내놓은 까베르네 소비뇽 나파밸리인데, 이 나파밸리의 와인이 100%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올드바인 짐판델입니다. 앞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뒤에는 짐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이트 와인으로서 샤르도네입니다. 제가 각기 이 와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이 아주 특별하게 양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이렇게 섹타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해서 그걸 하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이렇게 별로 알려지지 아니한 포도밭에 와인을 갖고 와서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와인을 블렌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 와인을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놀라운 이야기는, 나파밸리에는 모두가 15개의 서브 AV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파 AVA 밑에 또 15개의 서브 AVA가 있어서 총 전부 다 16개의 AVA가 있다. 즉 AVA는 미국의 지정 와인 산지입니다. 그 AVA 가운데서 9군데 이 서브 AVA 포도를 전부 다 채취를 해서, 그 다른 데도 아니에요. 나파밸리 안에 있는 15개 가운데 9군데 까베르네 소비뇽 포도를 채취를 해서 그걸 섞어서 와인을 빚었다 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가장 이 나파밸리의 풍미, 맛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와인의 오늘 제 13강의 타이틀 자체를 나파의 정상 와인이라고 했던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한 가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원래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와인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워싱턴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늘 이 캘리포니아 와인을 즐겨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의 와인을 대통령 레이건에 갖다 붙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할 때도 이 지라드의 까베르네 소비뇽이 그 식탁에 올랐다 해서 흔히들 이 와인을 달리 정상의 와인이라고도 부른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 자체를 나파의 정상의 와인이라고 붙인 이유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지라드 올드바인 짐판델인데, 짐판델이라는 포도 품종은 캘리포니아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비티스 비네페라 품종입니다. 비티스 비네페라 품종이라는 것은 소위 유럽의 포도 품종 또는 월드 클래스 포도 품종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지구상의 가장 토작 품종 이외를 우리가 흔히 유럽 포도 품종을 하는데, 이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 겁니다. 프랑스가 원조고 고향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짐판델은 미국의 비티스 비네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판델 와인이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자랑하는, 해서 사실은요, 이 짐판델만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짐판델 애드보카트라는 모임까지 협회가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 짐판델 협회죠. 흔히 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잡. 짐판델 아드보카트 프로듀스. 이래서 이 짐판델의 하나의 협회라 할까. 그 정도로 이 짐판델은 캘리포니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일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이 짐판델에서 주목할 일은 올드바인입니다. 짐판델 가운데서도 올드바인이라는 것은 이 집의 자료에 의하면 50년 이상 묵은 짐판델 포도나무에서 채취한 포도를 갖고 와인을 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흔히 우리가 올드바인이라고 할 때 유럽에서 통상적으로 그 기준을, 하한선을 한 30년 이상 되면은 올드바인으로 하는데, 이 집은 무려 50년짜리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로 빚은 2019년 빈티지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가 나는 색타는 까네로스입니다. 까네로스라는 동네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파밸리를 들어서면은 그 입구에 놓여 있는 최초의 서브 AV가 카네로스입니다. 근데 이 카네로스는 조금 이상한 동네입니다. 한쪽은 나파밸리에 물려 있고 하나는 소노마에 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소노마는 자기들 AV를 쓰고 다음에 나파 쪽에서는 자기들 서브 AV를 쓰기로 합니다. 오늘은 지금 그런 논쟁의 이야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 카네로스의 샤르도네는 참 좋은 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미국의 와인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일부러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나파밸리 안에서 가장 질이 좋은 화이트 와인의 샤르도네가 나는 곳은 카네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 와인을 보면서 참 훌륭한 품질의 포도를 썼구나 하는 느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와인 가운데 제가 다 마셔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일부러 제가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터칭이 볼드하다. 볼드하다는 말 우리 이렇게 굳이 말씀은 담대하다. 그리고 장엄하다는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와인 자체가 입안에서 느껴짐이 볼드하고 그 다음에 이 롱 피니쉬 상당히 오랜 여운을 가져주고 끝으로 결이 아주 훌륭한 밸런스를 보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진판델은요,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이 와인의 산지는 카탈로그스라는 제일 이 북쪽에서 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진판델을 썼는 것은 굉장히 북쪽이 돼서 나파밸리 안에서 제일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서늘한 곳이고 그 서늘한 곳에서 나는 진판델로 와인을 빚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판델은요, 여러 음식에 다 잘 맞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즉 양고기하고 진판델은 아주 천상의 궁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샤르도네는 카르노스의 가장 좋은 포도종을 갖고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와인을 누가 생산하느냐입니다. 지라던데 사실은 이 와인을 내는 사람은 페트로니로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니가 누구냐 하면은 이 스테이트 와인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빈티지 와인 이스테이트 하는 유명한 그 와이너리를 지니고 있는 소유주인데 나파밸리 일대에서는 미국 일대에서는 대단히 거물급 와인 모찬트 와인 거래상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는 회사는 동원 와인 플러스라는 곳입니다. 동원 와인 플러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늘 일상에 즐겨 먹는 참치를 이렇게 유통시키는 모 회사가 동원 참치, 동원 원양인지 제가 정확하게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원 참치를 원양업으로서 대단히 유명한 동원 참치입니다. 해서 동원 참치의 자회사가 이 동원 와인 플러스로서 와인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이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